238쪽 보시죠. 제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905년 얘기했거든요. PA를. 1905년 끝나고 나서 지금 10년이 있어요. 딱 10년 지났어. 10년 지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보죠. 1914년 7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더 많은 식민지와 시장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이 급기야 세계 규모의 전쟁을 불러온 것이다. 전쟁은 전투에 직접 참여한 병사들은 물론 인민 전체에게 기여와 추위와 많은 희생을 당했다. 러시아의 국민 경제는 붕괴됐고 주민의 필요는 충족되지 못했다. 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물가는 급등한 데 반해 인민은 제자리를 만들었다. 밑에서 네 번째죠. 전쟁은 러시아에서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전쟁은 엄청난 인명과 물자를 소진하고 있었다. 1916년 말까지 500만 명이 넘는 병사가 죽거나 다쳤고 국민 경제는 파탄났다. 거의 전 국민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혐오했고 반전 감정은 차르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이것이 지금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밀리는 형편이 왔고 내부에 지금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군인들 폭동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 군대에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보통 그 집안이 힘들어하지가 않아요. 아마 군인 반란이 일어날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 일으키고 그러면은 결국은 전쟁으로 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239쪽 한 7번째 줄. 이후 지배층 내에서조차 홍신의 권위가 급전직하하면서 쿠데타 모의가 몇 갈래로 진행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한 걸음 빨랐다. 1917년도로 하루하루 파업의 물결이 높아갔다. 1월에는 25만 노동자가 파업을 벌였고 2월에는 40여만 명이 파업에 가담했다. 병사들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호의적인 눈길을 보냈다. 수도 페테르부르크는 점점 무정부상태로 변해갔고 정부는 수습 능력을 잃어버린다. 정세는 이제 혁명의 위기로 치달았다. 자, 240초 한 장 넘기세요. 1917년 2월 혁명, 드디어 제정 러시아의 붕괴를 보게 됩니다. 1917년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상황은 나라 안팎 모두에서 더욱 나빠졌다. 우선 바깥 정세를 보면 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러시아 군대는 전선에서 계속해서 패배했고 그래야 수백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죽어왔다. 나라 바깥의 이러한 형편은 나라 안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경제가 붕괴되었다. 그 다음에 241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1917년 2월 13일 뭐야? 슬로건이 뭐예요? 빵을 달라. 못 살겠다 이게. 그래가면서 계속해서 2월 24일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월 25일 날은 대학 교수들도 수업 거부하면서 참여하고 노동자들이 권총과 폭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연대 4중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나라 전체가 다 그냥 혁명이에요. 맨 밑에 줄 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수도의 거의 모든 병사들이 혁명 편에 가담하면서 제정 러시아는 마침내 무너졌다. 대중봉기에 병사들이 가담하여 2월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다. 군대까지도 이제 막 그냥 혁명 세력에 같이 힘을 합하니까 뭐 차르가 아니라 차르 할아버지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차단하는 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243조. 위에 세 번째 줄. 불과 2, 3주 사이에 차루와 재정정부의 법률가 경찰, 사제, 지주, 관료, 장교, 고용주 등 차루 시대의 지배자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여기에 모두 누구도 들어가요? 사제도 들어가요. 그 지배자분. 사제라면은 이런 그 차루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할 적에 가서 차루들을 갖다가 목숨을 걸고 해도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럴 땐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맛보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조국의 쇄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다. 그 다음에 244조. 이렇게 민중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 줄.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래로부터 막혀있던 민중들의 소리가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도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힘을 하려고 수업운동체를 한 거야. 뒤늦었지만 늦게지만 깨달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지역의 반원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지만이 하느님 힘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몇 사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사대 전개에 놀라 민중들을 지뢰 속에 다시 가둬놓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깨어난 민중들은 옛날처럼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았다. 민중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한에서만 새로운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랐다. 멋있죠? 네. 멋진 민중들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45조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임시정부는 대중에게 빵을 줄 수 없었다. 이게 정부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대중들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민중의 권력기관인 소비에트뿐이었다. 소비에트는 노동자를 위하기 때문에, 소비에트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그 국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소비에트 정부가, 그러나 사회혁명당과 멘세비키가 주축을 이룬 소비에트 지도부는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임시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지도했다. 누가? 멘세비키가. 지금은 부르주아지를 도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할 때이고 인민이 권력을 잡는 사회주의 혁명은 먼 훗날에 이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은 지금 지도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재를 도와가지고 이 제재가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레닌이 생각하는 볼셰비키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도자, 짜르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은 썩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한다. 저걸 혁명으로 잘라내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차이를 아시겠어요? 멘세비키의 방법과 볼셰비키의 방법이? 멘세비키는 지도자를 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체제를 좀 이렇게 가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돌봐야 된다는 거고, 볼셰비키는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제 백성들이 빵에 무슨 굶어 죽을 정도다. 그러니까 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를 이제 빼버리고 다시 새로이 구축해야 된다. 아시겠죠?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세계 사회주의 정당 중 당시 가장 소수였던 볼셰비키만이 이 흐름을 이뤘다. 그들은 임시정부의 협력에 반대하고 지금 현 정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전쟁 반대와 즉각 평화 실현 혁명의 계속 수행으로 있었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유영지에서 돌아온 스탈린이 당을 이끌면서 볼셰비키 내에서도 임시정부와 차르 체제의 잔재를 근절하는 동안은 임시정부를 지지하면서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등장했는데 레닌은 스탈린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자는 일단 지금 멘세비키의 어떤 입장에서 가지고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도자를 승계하려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레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탈린을 세웠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스탈린을 안 세우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레닌이 죽고 난 다음에 사실 스탈린의 권력 욕심이 너무나 커가지고 결국 자기가 지도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247조. 그때 스위스에 있던 레닌이 30여 명의 동지와 함께 러시아에 돌아왔다. 레닌은 대중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레닌의 일성은 부르주아 혁명이나 그냥 러시아 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4월 4일 레닌은 볼셰비키 집회와 사회민주당 연합집회에서 연이어 당면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를 발표했다. 세칭 4월 태세였다. 두 번째 줄 내려오세요. 4월 태세는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전환을 외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지는 레닌을 독일의 첩자라고 중상모략했고 멘세비키는 레닌이 반동에 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어떤 이는 4월 태세를 장고대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네. 밑에서 네 번째 줄. 레닌이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 3주일이 걸렸다. 결국 4월 말 볼셰비키 협의회는 레닌의 4월 퇴진을 공식 입장으로 선택했다. 그 후에 상황 정리는 레닌의 견해가 옳았음을 입증해 주었다. 한 장 넘기세요. 248쪽 두 번째 줄 끝에 이제 상황은 두 가지 결말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혁명의 물결을 누르고 부르지아의 편에서는 군사 독재를 확립할 것인가, 대중 동기를 통해 부르주아지 권력을 무너뜨리고 인민의 권력을 수립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지금 현재대로 독재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인민정부를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250조. 민중들은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당겨 소비에트 권력 수립의 길에 치달았다. 10월적 레닌은 무장봉기의 준비를 직접 장악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내려오세요. 일부 인사들이 볼셰비키의 힘은 아직 미약하고 봉기는 당의 고립을 자취할 뿐이라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했으나 레닌은 그를 일축하며 우리가 지금 권력을 잡지 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며 무장봉기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볼셰비키의 봉기 지도부의 군사혁명 중앙이 구성되어 당 군사 조직과 함께 군사혁명위원회의 힘을 합쳤다. 이로써 무장봉기의 실행체제가 형성되었다. 251조 세 번째 줄. 10월 25일 밤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임시정부가 타도되고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했음을 선포했다. 볼셰비키의 슬로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251조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레닌이 인민위원회 위장이 됐고 트로츠키는 외무, 스탈린은 민족인민위원직을 맡았다. 그래서 레닌이 이제 총 대표가 되었고 이때 스탈린도 이렇게 일부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252조 두 번째 줄. 10월 혁명은 대중 봉기였던 2월 혁명과는 달리 레닌이 조직한 소수 음모자에 의한 혁명 이론에 입각한 군사 쿠데타였다. 그러니까 레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족을 위한 권력을 잡은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결국 볼셰비키 방식에 의해 인류 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다. 그래서 공산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3조. 어렵게 얻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내외의 적이 소비에트 권력의 타도를 외치며 혁명을 방해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옛 정부의 장성과 장교들, 자본가와 지주기고 설당을 잃어버린 타협파 사회주의자들이 반혁명군의 핵을 형성했고 분홍과 일부 중농층이 그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레닌이 새로 시작한 정부를. 그리고 국외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권력 수립의 위협을 느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반혁명을 지원하면서 노골적으로 혁명을 간섭했다. 또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레닌의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나섭니다. 254조 한 장 넘기세요. 254조 밑에서 10번째 줄. 소비에트 공화국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중앙부는 주변의 연료, 원료, 생산지로부터 경계했다. 공장의 기가가 섰고 도시의 밤은 암흑천지로 변했으며 교통기관도 멈췄다. 그래서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는데 레닌 편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도와주는 사람은 힘없고 권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 농민만 레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8조 한 장 넘기세요. 258조 중요한 용도. 이 바탕위에서 1922년 12월 30일에 열린 제14차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4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 사이에 연방조약을 체결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약칭 소련을 성립시켰다. 그래서 소련이 탄생되게 된 것이야. 밑에서 세 번째 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은 새로이 성립되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문화를 개방하여 모든 민족이 동독권을 확립한다는 취지의 종래의 러시아라는 역사적, 지리적, 민족적 호칭을 버렸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 이후 소비에트 연방은 그냥 소련으로 불리고 러시아는 연방 최대의 러시아 공화국과 대러시아 민족을 일으키는 말로만 쓸 뿐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260조. 1924년 1월 21일 러시아 혁명에 레닌이 죽었다. 레닌이 죽은 거예요. 1918년 사회혁명단 테러리스트에게 당한 충격의 후유증에 세 차례나 뇌졸중으로 쓰러진 영향으로 마침내 저 세상으로 떠나보는 것이다. 권력자들이 두고 보지는 않아요. 정당하게 이런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을 결국 암살하는 거죠. 1922년 12월 두 번째로 쓰러진 누운 병사에서 레닌은 여러 편의 논문과 편지를 구술하여 소련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레닌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명제로서 공업화의 강력한 추진,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한 농업의 사회화, 문화혁명, 모든 민족의 평등 우호관계, 노동자 계급의 지도적 역할과 노동연맹의 강화, 대중의 창조력 중심, 당과 대중의 긴밀한 결합, 집단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등을 묘사한다. 이게 유언서에서 나옵니다. 철저하게 농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에요. 밑에서 7번째 줄. 이 편지는 1년 이상 묻혀있다가 레닌이 죽은 후 중앙위원회에서 낭독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편지 공개 시 무리를 우려한 몇몇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 비밀리에 일부 대의원에게만 회람됐고 서기장 스탈린을 바꾸자는 레닌의 제안도 반토로츠키 투쟁에 밀려 조용히 거둬들여졌다. 그러니까 레닌은 스탈린을 바꿔버려야 된다. 스탈린에게 권력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유언서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때서 두 번째 줄. 스탈린에 대해서는
당의 뛰어난 활동가임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그의 결함을 비판하여 서기장이 되어 무한한 권력을 손에 쥔 그가 그 권력을 늘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썼다. 그래서 스탈린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또다시 권력을 그 독재로다가 독재자의 권력을 사용할 것이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레닌은 그가 권력 잡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중간 정도 보세요. 서기장 스탈린에게 권력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스탈린은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대적할 데 없는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다. 넘기시죠.